2000년 봄, 미국 켄터키주 북쪽에 위치한 켄턴 카운티에 사는 아델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수리업자를 불렀습니다. 남편과 자주 싸워 우울했던 마당에 집까지 문제가 생겨 사람을 부르는 것이 짜증났던 아델.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수리업자 러셀을 보고 그녀는 기분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남성이었거든요. 그녀는 러셀이 집을 수리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역시 아내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도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접근했고 러셀은 적극적인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어긋난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아델의 남편 스티븐이 살해되기 전까지 말이죠. 미국의 노동 계급은 시급을 받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회 계급을 의미하며 그렇기에 그들은 미숙년 노동자, 장인, 사회 근무자, 공장 노동자로 구분됩니다. 아델의 부모님은 노동 계급의 일원이었는데 그녀는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 멋진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고는 했습니다. 해양 경비대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온 스티븐과 사귀었던 그녀는 1989년에 그와 결혼하며 꿈을 이뤘습니다. 전역한 뒤 스티븐은 한 유명 항공사의 기장으로 취직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됐거든요. 항상 공장의 기름때 냄새를 맡으며 컸던 소녀가 이제는 어딜 가도 사모님 소리를 듣는, 과장되게 표현하면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아델의 행복한 삶은 끝나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1994년까지 그들 사이에선 두 명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부의 금실은 좋지 않았죠. 스티븐은 항상 과소비하는 아델을 나무랐고 그녀는 그가 잠자리를 자주 요구한다며 싫어했습니다. 둘의 사이는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아델은 친구들에게 남편이 탄 비행기가 사고가 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죠. 지속적인 상담도 받아보고 그들의 감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도 말려보려 했지만 한번 미워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티븐의 어머니가 아들 몰래 아델에게 돈을 쥐어주며 헤어져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죠. 아델은 그 돈을 받았지만 스티븐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꼭 이혼할 필요가 없는, 즉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싫긴 하지만 그와 이유 없이 헤어진다면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 되면 다시 노동계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스티븐을 살해하기로 말이죠. 그러던 중 집을 수리하러 온 러셀과 눈이 맞은 그녀는 단순한 그를 깨어 남편 때문에 힘들다며 그를 살해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남편은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에 들어있으니 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뒤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고 말했던 아델. 그녀의 제안에는 혹했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를 용기가 없었던 러셀은 히트맨을 고용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론이라는 남성이 항상 돈이 필요로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거라며 그를 히트맨으로 고용하자고 제안했던 러셀. 그의 생각처럼 론은 15,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수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티븐이 살해되어도 아내인 아델이 의심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기로 계획했습니다. 결행일로 삼은 2000년 7월 12일 아침, 러셀과 론은 아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델에게 전화가 오면 그녀의 집으로 가 범행을 벌이기 용이하게 내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저녁에 강도로 위장한 론이 스티븐을 살해하고 집안을 어지럽힌 뒤 도망친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델의 전화를 기다리던 시기, 그녀는 스티븐이 통화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친구와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쇼를 둘이 보기로 했다며 그녀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그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녀오라 말했고 스티븐은 웬일이냐며 다시 친구에게 전화해 약속 시간을 잡았죠. 그 사이 아델은 작은 아들을 이웃에게 맡겼고 러셀에게 전화해 지금이 기회라며 론과 함께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도 캠프에 가 지금 집에는 그녀와 남편만 남아있었기에 그들이 계획한 범행을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온 스티븐에게 러셀은 집에 수리할 곳이 남았다는 전화를 받고 고치러 왔다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틈을 타 론은 아델의 도움을 받아 뒷문으로 들어가 차고에 숨었죠.
잠시 후 아델은 반려동물인 페럿의 줄이 풀렸다며 스티븐을 불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차고로 갔던 그는 론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 모습을 아델은 작은 창문으로 무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쓰러져 있는 스티븐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델은 론에게 총을 건네며 마무리 지어달라 말했습니다. 론은 별거 아니라는 듯 총을 쏜 뒤 그녀에게 다시 건넸지만 아델은 아직도 그가 죽지 않은 것 같다며 받지 않았죠. 두 발의 총성이 추가로 울리고 나서야 그녀는 그의 죽음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들은 은행으로 가 스티븐의 신용카드로 4,000달러의 현금을 인출해 나눠 가졌고, 보험금을 타면 론에게 나머지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아델은 범행 10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다며 강도가 들었을지 모른다는 신고 전화를 했던 아델.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차고에서 사망해 있는 스티븐이었죠. 사건을 맡은 형사는 강도의 소행인 것 같다는 아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그는 그녀가 러셀과 바람 피우는 것을 보았거든요. 평소라면 타인의 가정사에 상관하지 않았겠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남편이 살해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 아내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유력 용의자라 생각하고 조사를 이어가던 형사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그녀가 러셀과 통화한 시간이 30시간을 넘어가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만 무려 22번이나 통화를 했던 점, 범행 당일 그녀가 러셀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던 이웃의 증언, 그녀가 러셀 말고도 다른 이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던 점, 스티븐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형사는 아델이 범인이라 확신하며 러셀과 함께 신문했는데 끝까지 그녀는 무죄를 주장한 반면 러셀은 곧바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백으로 론도 체포됐고 그 역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론의 자백을 토대로 범행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6주간 뒤진 결과 범행 중 론이 입었던 옷과 신발을 발견할 수 있었죠. 살인을 청부했던 아델, 함께 계획을 세웠던 러셀,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론에게 켄터키주에선 사형을 구형했고 2002년에 배심원단은 론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아델의 차례. 하지만 그녀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전 재판에서 오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결국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검찰 측은 러셀과 론에게 종신형을 선고받게 해줄 테니 아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 말했고 그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2004년 2월 19일에 아델 역시 사형을 피하고자 종신형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감옥으로 끌려갔죠. 론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었기에 다시 나올 일은 없지만 아델과 러셀은 종신형이었기에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있어야 할 지옥으로 떨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